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아침부터 좀 심상치 않더니 아주 그냥 연병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셨다는 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이제 수익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12년차 트레이더로서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목요일날 SK하이닉스의 분석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차트적인 부분하고 지금 시장적인 분위기를 다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SK하이닉스가 10% 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22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80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게 된 건데, 지금 일단 SK하이닉스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지지선의 역할을 했었던 이동평균선을 지금 이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 밴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체크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항상 핵심 라운드 피겨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00원, 5,000원, 2만원, 5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2, 5로 나뉘게 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바로 호가가 5개로 합쳐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물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존재 자체만으로 매물대, 핵심 라운드 피겨,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0만 원에 맞고 떨어졌던 구간, 그리고 지지를 한 다음에 돌파를 성공했던 구간, 그리고 돌파한 다음에 다시 눌렸는데도 또다시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이 200만 원이라는 곳이 호가가 바뀌는 단순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매물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왔었던 그 SK하이닉스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시켰으니까 200만 원대 위에서 한번 이렇게 또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차트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반으로 뚝 자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자를 거예요. 5월 달부터 나왔던 SK하이닉스의 추세, 그 전에 있었던 추세를 나눈다 그러면 이거랑 다릅니다. 이것도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요네를 관성 구간이라고 따로 부르거든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더 실렸기 때문에 이거는 미친 관성 구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영상에서 맨날 부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요거를 파동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상승 3파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1파, 2파, 3파로 본다 그랬을 때 이 SK하이닉스가 4파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거대한 그런 거래가 실려야 되는 건데, 만약에 4파를 가지 못하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주가의 자리를 지켜주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반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요,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는 구간과 캔들들이 모이는 구간이 어느 정도 맞아질 겁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보다는 차트 관점에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더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300만 원이라는 곳을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라 벌써 단기간 내에 2번 가까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이제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돌릴 수 있으려면은 당연히 호재적인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그 부분을 본다 그랬을 때 아쉽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호재 뉴스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국민연금에서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7월 1일부터 얘기를 했었고, 충격이 최소화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최소화라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기관들 쪽에서 미친놈들처럼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팔아제끼고 있는데 왜 외국 기관들한테 뭐라 했냐면, 외국인들이 팔아제꼈는데도 불구하고 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했는데 거기서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서 바로 올라온다고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매도를 다 하겠지만, 이 200만 원대 위에서 400만 원 가자를 외치면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아마 매도를 안 하고 조금 더 버티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기관이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가 한 번에 지금 이거를 다 털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기관들에 잡혀있는 136만 주라는 것만 해도 지금 밑에 100만 주 있었던 적이 한 번, 그리고 빚 2번, 그리고 매수 쫙 했던 것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일단 6월 달에 매수했던 것만 하더라도 지금 매도세로 나온 게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손실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지탱해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넣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그냥 개박살이 난다고요? 그럼 코스피 7천 그냥 깨질 텐데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상 일단은 반등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이라는 곳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환율인데 이 환율 관련돼 가지고 SK하이닉스가 떨어지다가 지금 꼬리를 좀 달고 있잖아요. 1,555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뉴 노멀이라고 하고 있는 이 1,500원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송하지만 2008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아니라 이거 환율 차트지 맞다. 환율이 올라왔다라는 거를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경제가 개박살이 났을 때 그때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급등이죠. 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가를 볼 때 국가의 통화량 그게 바로 원이잖아요. 그 원을 봤을 때 자꾸 평가가 저평가가 돼.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 양날의 검이에요. SK하이닉스 주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 게 환율이고 또 반대로 SK하이닉스의 이제 HBM 수출 쪽으로 봤을 때에는 즉 실적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실적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즉 양날의 검이다라는 뜻이에요. 기관들이 매도만 안 했으면 잘 지켜줄 수 있었던 그런 주가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 꽂아질 때 두 가지 사람이 있죠. 짜증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저같이 매수해볼까 더 담아볼까 박앤세일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제 타점을 받으시는 분들 어차피 한정적이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저처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반등이라는 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환율 관련돼 가지고 실적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가 7월 7일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 실적 관련돼 가지고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그게 여기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를 넘어서서 3분기 실적 발표까지 잘 나와야 SK하이닉스가 한 번 기술적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 점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갖고 있어서 SK하이닉스와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또 삼성전자랑 다른 거는 바로 나스닥 ADR 상장이라는 거겠죠. 이거가 7월 10일 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의 미친 매수세가 만약에 나스닥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현재 한국에서 있는 본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와 이 나스닥에 있는 주가와 뭔가 괴리감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긍정적인 방향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주식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잘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반등까지 잘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죠? 지금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선행할 선자의 선물 차트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지금 얘도 지금 깰라고 하고 있는데 지켜주고 돌파를 한다 그러면 나스닥 신고가예요.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발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만 보더라도 이동평균선을 SK하이닉스도 깼고 나스닥 선물도 깨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BM 3대장이라고 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깨고 자빠졌는데 그죠? 이렇게 폼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예민하게 보자 이겁니다.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얘가 눌린다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는 누구예요? 주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기서 지지해 줄 거를 예상을 하되, 어쨌든 계좌를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 누굽니까? 바로 내 손가락 아닙니까?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치면서 매수매도할 수 있는 거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구독하셔서 영상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죠. 영상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그치만 이것까지 안 본다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타점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타점에 대한 정의는 잘 샀다, 잘 팔았다, 이게 바로 타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00이면 100 고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분할 매도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고점 근접하게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타점을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단어 하나만 적어서 010-7666-8354 한 통만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계좌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테니 그렇게 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딩하는 것도 아닙니다. 편하게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타점을 어떤 식으로 세력주를 매매하는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요,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사들 좀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마이크론을 보기는 했었지만요. 일단은 그거 말고 GPU랑 세트로 들어가는 HBM이다 보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차트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얘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하니까 지금 세계 1등 시가총액도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평균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본다 이거고 제가 보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도 요 모양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가 최근에 이제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마이크론이랑 똑같죠. 한 번도 지금 이동평균선을 깬 적이 없는데 지금 앞에서처럼 약간 깰락말락 폼 잡고 있는 게 상당히 거시기하다라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타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맞고요. 매수가가 어디든 간에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곳에서 매도를 하자.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 300만 원이 이 앞으로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모르는 시간 동안에 최고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기회에서는 절대 놓치지 말자.
저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시고요. 타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급 010-7666-8354.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힘드신데 어쨌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파이팅 하시고 기술적 반등 금요일날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